풀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저 왼쪽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풀박차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양옆에 주차된 차들도 있고요.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앞에 좌회전하는 차 있죠? 그런 식으로 좌회전할 겁니다. 여기 또 좌회전하는 차 있죠? 앞에 차 우회전할 거고요.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한 대 나타나고 또 자전거 나타나고 이쿠 이런 이번 사고.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역주행으로 달려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자전거 나타났죠? 우선 아직은 자전거 안 보입니다. 여기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저 자전거가 안 보입니다. 지금은 보입니다. 뒤에는 안 보여요. 뒤에는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자전거 옆으로 빠지고 그때 갑자기 풀박차 운전자는 차차 처리할 테니까 자부담금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내 돈을 내야 되죠. 그 자부담금을 주세요. 저 자전거 탄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자전거 부모님께서 나한테 주세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자전거 100%란 얘기입니다.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생긴 데 많아요. 요 옆에 초등학교만 하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나왔을 때 자동차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자동차에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은 아무리 어린이라 하더라도 민식이법 무죄예요. 어떻습니까? 저렇게 갑자기 역방향으로 역주행으로 달려오면 저걸 어떻게 피해? 자전거 100%입니까?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은 한문철 변호사가 자전거 탄 어린이는 차대차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더라도 아니야 우리는 경찰에서 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도 보호 대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 그럼 경찰에서 이렇게 올리면 검사도 그대로 법원에서도 그대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민식이법으로 유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죄로 생각하십니까? 무죄로 생각하십니까? 즉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동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 결과 열어보겠습니다. 무죄가 61%, 유죄가 38%, 1,800여 분이 참여하셨는데요. 무죄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38%는 유죄입니다. 저는 어떤 의견일까요? 발표하기 전에 자전거 학생의 부모님께서 올리셨습니다. 느낌상 어머님께서 올리신 것 같아요. 이제 글 쓴 풀을 보면은요. 느낌이 있잖아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올릴 때 이 블랙박스 영상 이게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개인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설명 한참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상대 운전자로부터 입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상대 운전자가 준 게 아니라로 왜 내가 주지도 않는데 그 한문철 TV에서 그거 나오겠어? 이런 시비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모자이크 확실히 다 하고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죠. 목뼈 부분을 다쳤고 다른 부위는 추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랬는데 머리도 어지럽고 다리 부분 당겨서 가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빵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쪽에서 경찰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차도 중앙선을 과하게 침범하지 않았나요? 아이를 보고 멈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가 3칸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데 상가 3칸이면 10에서 15m 되겠죠.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는 않았는데 갑툭튀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갑툭튀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블랙박스 영상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신 건가요? 블랙박스는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제. 죄송해요. 실시간 영상 봤는데요. 라이브 영상 봤는데 부모가 잘못이라니 보험 사기라니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고작 4학년짜리가 역주행을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그러니 애가 그렇다. 이런 말들이어서 너무 상처가 되네요. 영상을 유튜브에 따로 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95%가 좋은 글이고 5%가 나빠도 변호사님 저 못 참겠어요. 죄송하지만 영상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똑같은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저런 사고도 있었으니까 자전거 타고 놀 때 조심해라. 가능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타라. 차 없는 데서 타라. 이렇게 하세요. 지나간 일을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 부모가 애들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시키더라도 애들은 놀다 보면 순간적으로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 100% 잘 들으셨습니까? 선생님 말씀 100% 잘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놀다 보면 까먹습니다. 저 집사람이 여보 제 딸이 저녁 일찍 먹지요. 일찍 오세요. 그래 오늘 일찍 올게. 저도 또 까먹어요. 일하다 보면 뭔가 집중하다 보면 까먹습니다. 글 쓰시는 게 얼마나 차분하십니까? 죄송해요. 라이브 영상 봤는데 부모가 잘못이라니. 보험 사기라니. 아니 애들이 초등학생이 무슨 놈의 보험 사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심하라 시키죠. 고작 4학년짜리가 역주행을 어떻게 할까요? 얘들은요 아파트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동네예요. 자기 동네에서 물론 위험했죠. 근데 친구랑 앞에 친구가 가니까 뒤에 따라오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애도 그렇다. 좀 너무 심한 말씀들은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딸은 내 손자, 손녀는 죽어도 이런 짓 안 한다. 자신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댓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유튜브에서 녹화해서 주말쯤 올려드릴 겁니다. 저는 자동차 잘못 있습니다. 3월 25일 이후로 스쿨존이면은 유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죠. 여기서 과속 방지턱 설렁 넘고요. 이때 자전거 보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요때쯤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때. 자동차 한 대 5m입니다. 여기 5m. 요 사이에 자동차가 빠져나갈 공간이 있겠죠. 최소한 1m 이상 공간이 있습니다. 10m 넘습니다. 10m 넘고 자동차 속도는 서행이에요. 시속 10km 좀 넘을까요? 자전거를 봤으면 자전거 나타나면 조심해야죠. 자전거 나타나면 저 자전거가 어떻게 올지를 살펴야 됩니다. 갑니다. 자전거가 요 뒷자전거 없어도 여기서도 좀 조심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린이가 나타나면 그 뒤에 또 어린이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라산의 노루들이 한 마리가 안 다녀요. 꼭 두 마리가 같이 다닙니다. 노루 한 마리가 뛰면 그 뒤에 반드시 노루 한 마리가 또 옵니다. 부부끼리 다니니까요. 어린이들은 혼자 갈 때는 차분하게 가요. 어린이 혼자 뛰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동작이 크면은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노는 겁니다. 자전거에 나타났을 때 미리 조심했어야죠. 여기서 자전거 나타나요? 이때 조심했어야죠.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곳에서 자전거 나타났으면 여기서 잠시 멈칫해서 요 자전거 어디로 가는지 봐야죠. 이 상태에서 자전거도 오고 나도 가고 그럼 사고 나죠. 그리고 요 자전거 하나 나타나서 좀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면 조금만 여기서 잠깐만 멈칫했으면 그 뒤에 또 자전거 오는 게 또 보이죠. 근데 왜 그냥 갑니까? 왜 그냥? 그래 자전거는 가라. 난 간다.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100대 0입니다. 자전거 보였는데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이 점에서요. 물론 자전거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과실은 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위험하게 나왔어요. 이 학생은 앞에 학생하고 장난치면서 서로 보세요. 꺾어오면서 신나게
만약에 지금 자동차 여기 있는데 여기서 휙 돌았다 그러면 자전거 어린이라도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리 보였어요. 항상 미리 보였느냐? 그때 내가 피할 수 있었느냐? 예측할 수 미리는 안 보였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혀 예측도 할 수 없었고 예상도 못했고 보였을 때 난 도저히 못 피한다. 그럴 때가 100대 0입니다. 과실비율은 나중 문제죠. 물론 자전거를 가해 차량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들은 어린이 자전거다. 그렇다면 약자 보유 원칙이다. 따라서 자동차 가해 차량이다. 라고 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자전거가 훨씬 더 잘못했다. 자전거가 80%다. 그렇더라도 자동차 운전자 민식이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저는 그걸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퀴즈를 냈던 겁니다. 이번 사고 어린이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어린이 부모님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속도 나오잖아요. 이 속도에서 왜 보험 멈춥니까? 제가 잠깐 비키겠습니다. 자동차 속도 나옵니다. 아까 제가 10km 정도 그랬었는데 14, 11, 9, 5, 7, 9, 11, 12, 11. 보세요. 대략 한 10km 될까요? 10km 될까요? 그 정도에서는 멈춰야 돼. 10km는요, 2m 안에 멈춰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10km면은 위험을 느끼고 한 1m 만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앞을 안 봤다는 거죠. 앞을 봤어도 그냥 신경을 덜 썼다는 거죠. 민식이법 시행되면은 진짜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지만 거리가 꽤 있어서 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동차면 빵 해줘야 돼요. 애들이 정신없이 달려오면은. 그리고 자동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멈출 수 있었고요. 먼저 빵 해줬으면은 그럼 애들이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방어 운전이 안 된 거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돼 있는지. 예,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돼 있습니다. 자동차 망가진 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과실비율로 물어주면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시면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또 이 글에 대해서도 지금 올리는 글, 요것에 대해서도 또 뭐라 막 그러시겠죠. 그러지 마세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내 잘못을 모른다 그러면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도 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알만한 거 다 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놀다 보면 또 어린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